너무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익숙한 말. 하지만 적당량의 음식을 넣으면 맛은 더해지고 보존 기간은 늘려주는 소금. 오늘은 맛을 내는 핵심 재료인 소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몸에 착한 소금 사용법. 오늘날 우리의 식탁은 그야말로 저염 전쟁입니다. 검색창에 저염이라고 적어보면 저염 도시락에 저염 명란, 저염 된장, 간장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소금 간을 덜 하면서 맛있게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이 덜 된 느낌에 먹을수록 맛이 살지 않아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맛이라고 할까요? 심지어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소금 권장 섭취량의 기준이 너무 낮은 건 아닌가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일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300mg, 소금으로 따지면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그런데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255mg으로 권고량의 41%가량을 더 섭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요? 한 끼만 잘 먹어도 일일 섭취 권고량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겠는데요? 혀를 마비시키는 마라맛, 중독성 강한 단짠의 조합이 크게 유행하면서 나트륨의 다량 섭취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 계속적으로 나트륨을 많이 섭취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WHO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 혈압이 상승되고 사망 및 장애의 가장 큰 원인, 심장질환 및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소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된 혈압은 망막증, 백내장 등 안구의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고요.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되고 지속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위암 발생의 요인이 되며 체내 수분 조절에 영향을 미쳐 수분 배출이 진행되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고 다양해서 당장이라도 소금을 끊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수분 유지가 힘들게 되면서 혈액 양이 줄어들고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또 부족한 혈액으로 영양소를 신체 곳곳에 보내기 위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거죠. 많아도 문제, 작아도 문제. 정말 먹기 힘든 나트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트륨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체내 수분을 7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이 수분의 유지 및 흡수, 배출을 담당하는 게 나트륨의 역할입니다.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을 돕기도 하고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와 세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근육의 수축과 소화작용 등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나트륨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적당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간단히 기억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외식보다는 집밥을,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죠. 외식은 영양 성분보다 맛의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아 나트륨 섭취를 높이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식을 할 땐 소금이나 양념장 소스는 뿌리지 말고 찍어 드시면 나트륨 섭취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간단한 간식도 빵, 과자보다는 사과, 옥수수, 고구마 같은 제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선택하시면 더욱 좋겠죠. 지금 나는 나트륨을 잘 먹고 있나 궁금해진다면 병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선택 항목으로 체내 나트륨 수치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모은 소변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건강검진 할인 혜택과 우선 예약을 할 수 있는 병원 어디가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빛과 소금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원 어디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